자, 그런가 하면 금태섭 전 의원의 지인계 문제도 아직 민주당에서 살아있는 논란인데요. 박용진 의원, 조응천 의원, 김혜영 최고위원 이 세 명이 문제 제기한 데서 이어서 당의 실세 중진도 나섰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나섰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또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강선호 지금 의원한테 패배를 해서 좀 매우 큰 정치적 책임을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징계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아쉽네요. 김수영 교수님,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둘로 갈라진 양상입니다.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징계는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소신파 의원들로 불리는 분에 이어서 이번에 김두관 의원까지 그 이중징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뭐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 뭐 금태섭 의원을 뭐 징계한다거나 혹은 뭐 윤미향 사태 때도 뭐 함구령을 내린다거나 이런 거를 볼 때 와, 이 정도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야라는 시그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아무리 뭐 심한 비판 같은 걸 해도 체포도 안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단지 그 공수처법에 이제 반대했고 그것도 이제 반대표를 던진 게 아니라 기권을 했죠. 그리고 그 기권이 어떤 공수처법이 통과되는데 지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사전에 조율됐었다. 그런 얘기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권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것이 너무 좀 당내 정치에만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의 이익을 어쨌든 대변해서 이제 일을 하는 국민의 일꾼인 건데 너무 당내 정치에만 이제 몰입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건강한 비판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어서 사실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약간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건강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를 더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좀 너무 지나치게 당연히 징계가 당연했다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중 징계 성격이 있다라고 주장한 반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는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경징계가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 중징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 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쳐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총선 이후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렇게 경징계로 가지 않았나 이런.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이 의미는 소신은 가고 거주기만 오라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같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조금 수치심 또 모욕감을 좀 느꼈어요. 민주당에 민주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소신은 가라, 거수기만 오라는 것입니다.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체 국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뜻만 따를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라는 다양한 반응들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과 관련돼서도 오늘 많은 기사가 실렸는데 사실 지난번 때도 이해찬 대표가 여러 번 함구령으로 언론이 해석될 법한 워딩들을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윤미향 사태 때 이제 뭐 예단하지 말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함구령을 내렸다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해석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거 맞물리다 보니까 금태섭 이제 전 의원의 징계가 더 도드라지게 커진 거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이제 거대 여당이 됐는데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표출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국회 전체의 다양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게 여당 내에서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야당이 굉장히 작고 또 다양한 야당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거대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서 그것들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정치에 반영될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시작하자마자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나왔던 게 첫 번째가 이제 윤미향 의원 사태 때 얘기하지 말아라 의원들에게. 그 다음에 또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하면서 그야말로 소수 의견들을 말할 수 없는 환경, 분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그게 같이 가면서 오히려 더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사실 이제 여당이 정말로 우리가 계속 앞서 얘기했죠. 177석을 갖고 있는 건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어떤 법이든 다 만들 수 있고, 어떤 사안이든 다 추진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정부의 힘이 더 커진 건데, 그런 만큼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달라. 이제 이런 기대도 같이 반영돼 있다. 이런 점을 집권 여당도 좀 잘 기억하고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일 운동 논란이 일었을 때 일본 통인 다선 의원인 강창일 의원이
정부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과 관련해서 비판의 발언을 이어가자 앞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한 영상도 사진도 공개가 되면서 강 의원이 입을 막았잖아요, 그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지난해 8월로 기억되는데 당시 일본이 이제 무역 보복을 했었죠. 그때 이제 강창일 의원이 이제 한일연맹 회장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일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을 잘 아니까 일본을 일단 비판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일본이 그렇게 무역 보복을 하는 건 잘못됐다 비판을 했으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 정부도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걸 강대강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진애 얘기한 것처럼 이해찬 대표가 앞에서 얘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엑스표하면서 본인이 입을 닫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진이 나왔었죠. 맞아요. 예, 이해찬 진짜 대표가 사진이. 엑스표라는 사진이 나오면서 예. 그때부터 어떤 당내 민주주의, 당내 여론을 너무 이해찬 대표가 일방적으로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열린 자세로 가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을 하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을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본회의를 여는 것과 관련돼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미 지금 뭐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돼서 또 현재 국회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